오늘은 8월 며칠이지? 4일이야? 4일 증기기관차를 시연하겠습니다. 오늘은 흑백으로 그리기, 흑백이면서 단색이라는 의미를 많이 이제 강조하고 싶었는데, 브라운 계열이거나 뭐 남색 계열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남색 인디고 뭐 세피아 이런 쪽으로 하셔도 은은하니 멋있을 것 같고, 블랙으로 하셔도 좋아요. 구름 같은 연기 표현과 이 배경 처리 그런 걸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무지하게 복잡하죠. 이거보다 진짜 안 해보던 거를 또 해보는 의미도 있고, 복잡한 것을 하면서 인내하고 조금 꼼꼼함을 길러주는 오늘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가 오래 걸리는 거는 스케치가 오래 걸리는 대신에 색칠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둘 다 힘든 것보다 둘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시간 할애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구조에서 이게 인공물이라서 반듯하게 해야 되는 것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이게 가운데 있는 중심축을 봤을 때 원이 기울어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그 물체답다라는 것을 더 부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대칭 있는 것들 그런 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되게 세심하잖아요. 우리 저기 계시는 선생님은 너무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좀 거부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그냥 점으로만 표현하셔도 좋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또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건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어요. 밝은 부분은 하얀색으로 칠하지 말고 그냥 남겨주는 게 제일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들, 속에 무언가 있어 보이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보이고 흑백으로 이제 뽑았긴 했지만 인화상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너무 시커멓게 칠하지는 말자. 이렇게 꺾어지는 시작점은 진할 수가 있는데, 속에 쏙 들어갔다고 해서 진하게 하면 답답해 보여요. 조금 더 강조를 하면 깝깝해요, 그림이. 그래서 그림은 조금 더 검정색을 이용을 하지만 깊이감도 표현이 되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올록볼록 튀어나온 거 들어간 거 이런 거 표현할 때 쏙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진한 것보다는 깊이감에 들어가 있는 색상을 표현하는 거, 어렵지만 그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좀 이따가 스케치한 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선들 보세요. 쫙 돼 있어요. 이제 기울어지게끔. 근데 이 기차가 주된 거니까 길은 살짝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사라져도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림의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배경에서 얘네들이 살짝 보여요. 이런 건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는 얘를 또렷하게 하려면 배경도 살짝씩 무시하듯이 표현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림에서 내가 선택되어지는 거는 스스로 하셔도 좋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연기하고 섞여 있고 여기는 또 자세하고 막 어렵잖아요. 스케치도 하실 때도 조금 살짝 하시게 될 텐데, 이따가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되었어요. 연필로 이제 샤프펜으로 제일 가는 걸로 했는데, 제가 지금 두 개를 꺼냈거든요. 0.05하고 0.3. 여기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만년필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갖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채색을 할 거라서 잉크가 들어간 거는 자유로운 선이 더 나오거든요. 근데 금방 번질 수가 있어요. 종이 흡수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바로 칠할 경우는 드로잉 펜이 좋아요. 그랬을 때는 막 번지는 게 드물고, 지금 스케치가 조금 자세하게 되었다 싶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펜을 다시 추가할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하고 바로 펜으로 직접 들어가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펜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덧붙여서 스케치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미리 하나씩은 스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 정갈하게 선을 따듯이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만 하고 있냐면 어두워지는 꺾어지는 부분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선이 있지만 강조된 선은 아니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안 했고, 이럴 때 이렇게 살짝 밑에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편한 거,
나는 그냥 다 테두리를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가 알게 되기도 하고, 지금은 한번 조금 더 정갈하게만 표현하자라는 의미라서 이거는 선택인 거예요. 선택. 이런데도 다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남겨준 거는 선생님들한테 살짝씩 선 긋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눈으로 자꾸 익히면서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였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선을 스케치를 다 했는데 그걸 굳이 다 안 해도 된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선을 썼을 때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잖아요. 펜으로 한번 하면 찌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무채색으로 표현할 때 나중에는 보여지지도 않을 거예요. 색깔을 칠하시면. 근데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이라도 해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계속 불안한 것보다 그리는 과정에서도 내가 안정감 있게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채색을 할 때 조각조각 다 나눌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한 번에 뭉탱이로 덩어리로 칠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일일이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강조하거나 조금 하고 싶은 데다가만 해야 될 것 같은 데만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좀 이따가 채색 들어갈 겁니다. 선들을 여기가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고 어디는 점으로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감각이라는 것은 길러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선택되어지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그때가 언젠가는 와요. 그러면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시는 때예요. 그게 선을 긋다가도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다 하시면 돼요.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조금 반듯하게 하는데 이걸 손을 다 그려버리면 이제 반듯하게 하는데 떨리잖아요. 그럴 때는 나눠서 한쪽 했다가 또 반대쪽 했다가 중간에 이어갔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한 번에 쫙 그리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떨리다 보면 찌그러지기도 하니까 한 번씩 끊었다가 다시 돌려서 시작하는 거 잡아주고. 다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얇은 걸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굵은 펜이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해지는 부분에다가 살짝 점을 찍으면서 그림에 때로는 맛깔도 주고, 내가 여기서는 강조해야지 이런 부분에 마음의 계획을 조금 더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또 빼놨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잡아주고, 그리고 그림을 스케치를 한다 해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다가 중간중간에 추가되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기차라는 것은 단단한 물체죠. 단단하니까 그림이 이게 막 흐트러지거나 뭐 너무 흐르는 느낌이거나 물렁이는 느낌보다 딱딱한 느낌과 약간 견고한 느낌들이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씩만 색감처럼 점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색칠을 들어가는 그 준비 단계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시작과 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스케치는 채색을 하면서 너무 안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되면 돼요.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 요 정도에서 요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사진 찍고 마음에 들었어. 자, 이렇게 하고 채색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은 납작붓을 꺼냈거든요. 납작붓도 때에 따라서 필요한데, 지금 이 구름 물체를 하는데 왜 납작붓을 꺼냈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붓, 이렇게 흐늘거리면서 뾰족한 걸 사용을 하는 이 붓을 썼는데, 얘는 붓에 힘이 없으니까 이 뭉게뭉게 표현을 하려면 이 붓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근데 종이에다가 물을 적시기에는 힘이 없어요. 이럴 때 조금 탄력이 좋은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가지고 소리가 나죠. 얘가 붓에 탄력이 있는, 그러니까 납작붓이라고 해서 다 탄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붓에 따라서
이제 혼방 뭐 인조모하고 자연모하고 섞여 있는 혼방모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 붓 자체가 지금 탄력이 있어서 그 붓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약간 검은빛을 제가 했었는가 붓에서 살짝 다른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아무것도 지장이 없어요. 붉은빛이 나와도 지장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물을 한번 칠했고 여기는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서. 그럼 조금 지나면 종이가 이제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게 오글오글해진다는 얘기죠. 물을 먹었으니까 종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기 때문에 오글거리는 거고 이게 마르면 다시 펴지는 단계가 오고 아까 선 얘기했던 거 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만 해주고 나머지는 풀어줬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기하고 제가 터치를 하면서 바로 칠하지 않고 지금 물을 더 칠하고 바르고 막 이거 갑자기 저기 생각나네. 김 바를 때.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우리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물을 칠했어요. 칠하고 다시 또 칠하고 그러니까 다시 물을 더한 건 아니지만 깊이감 있게 물을 이 종이의 두께만큼 먹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 흡수. 우리가 마사지 하면서 싹 칠하는 거하고 계속 두드려 갖고 흡수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납작하기 때문에 납작한 모양이 경계가 될 수가 있어서 요럴 때 다른 붓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걸로 해볼 거고 검정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색깔 정하셔도 괜찮아요. 자, 밑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막 번져가요. 그래서 구름처럼 모양을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잡아주면서 눌러가기도 하고 밑에 종이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흐려지는 것을 감안해서 색감을 입히셔야 되고 오늘은 하나를 정해서 색깔을 칠해보는 방법으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칠할 때 색감이 이렇게 막 퍼지죠. 그러니까 흐려가는 그 색감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알수록 수채화를 다루는 능력이 커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되는지는 스스로 그 감각을 길러주셔야 되는 거라서 경험이 또 쌓이는 날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형태들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이 너무 보여지지 않게 구름은 자연 속에서 막 흐트러지듯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연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형태가 또렷해지지 않게 얘는 빼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위에다가만 집중을 하고 아까 평상시 구름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종이가 물을 많이 먹어 있고 계속 뭉게뭉게 하면서 흡수를 종이에다가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데 여기다 갑자기 물을 탁 번진다고 그래서 막 번지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많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는 남겨놓고 뒤에다가만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에 흐름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지금 해놓고 여기는 좀 더 어두워지면 좋겠다 했을 때 안 말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모양을 구름을 형태를 잡아준다 생각으로 요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따 해야지는 없어요. 이럴 때는 바로바로 즉석에서 하고 마무리. 구름은 더 이상 안 건드리게. 이따가 마른다고 하면 중첩 효과라고 해서 마르고 나서 덧칠이 되는 거라서 그때 하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다르니까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그냥 한 번에 끝내게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구름하고 구름이 아니라 연기하고 달라지더라도 연기 같기만 하면 되니까 시작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씩 강하게 하면 되겠죠. 이제 심장 떨릴 거예요. 요때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르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연기를 살아나오게 튀어나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뒤를 살짝씩 눌러주는데 너무 진하지 않게. 너무 진하면 이 연기 같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조심조심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뒤를 누르면서 얘를 앞으로 살아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들이. 넓은 면적도 잡고 형태를 엄청 심장을 쪼이게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게 이 수채화의 맛이기도 하고, 지금 자연모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도 응용하게 되고, 어머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게 재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이 내가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질 때 점점 더 하고 싶어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수채화를 대부분이 번짐과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 것들 그렇게 하는데, 이럴 때 선도 쓸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붓을 다루는 거 한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형태가 잡아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구나 보시고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말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좀 뭉쳐져 있네, 내가 그 물을 좀 더 하고 싶다 하면 이럴 때 물방울을 떨어뜨리듯이, 수채화의 하나의 요령 방법이에요. 좀 진하다 싶은 때는 안 말랐으니까 가능한 거죠. 나중에 마른 다음에 닦아내지 뭐 하면 닦아냈을 때는 인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젖어 있을 때 밝게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생긴다 하면 물을 가지고 조금 더 떨어뜨리는 방법이 번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닦아내는 거하고 이 번짐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또 달라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단계 재미를 맛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법 전수처럼 노하우들이 있는 것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기도 하고 알려드리면서 적용하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살짝 아직도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였나? 헷갈리네 자꾸 색감을. 마르기 전에 여기는 아예 안 칠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때 아까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했는데, 이 부분이 살며시 없어지게끔 하면은 젖어 있을 때 같이 마른 부분과 젖어 있는 데를 합쳐줘야 돼요. 요런 거는 시기인데 사실은 어렵죠. 그 시기를 선택하는 거는. 근데 이제 지금 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게 아직은 젖어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칠을 같이 했어요. 앞쪽은 말라서 조금 더 깔끔한 터치가 색깔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기는 살짝 번져 있어서 같이 섞이면서 뒤로 안개 속에 있는 그림으로 형태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선생님들은 조금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말라 있는 데는 형태를 조금씩 잡아줘서 모양을 그려줘도 되는데, 여기 있는 복잡한 것을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살짝 선으로 남기셔서 모양을 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알 수 있거든요. 정밀 묘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수채화를 하고 있으니까 번짐으로써 형태를 그럴싸하게 만들기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런 데도 꼼꼼하게 할 때는 꼼꼼하게 하되 형태만 살짝 다 하지 않아도, 다 하지 않아도 그거 비슷하게 된 것들이 진짜 멋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분이에요. 지금 요만큼 지금 살며시 없어지는 그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요런 데도 살짝 안 말랐을 때 조금 더 응용해서 하고 싶으면 살짝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말라갈 때는 그냥 그 상태로가 끝나는 게 좋아요. 지금 정도는 조금 이제 말라가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지금 하고 있고. 와, 갑자기 뚝 떨어졌어. 이럴 때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때로는 응용을 하시고 그거를 휴지로 막 겁난다고 그래서 닦아버리면 그게 더 이제 상처처럼 남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물방울이 내 의도치 않게 떨어진다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마음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뒷부분을 했고 앞부분을 보면 여기는 뭉게뭉게했어. 근데 앞에는 땅이고 딱딱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은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철길이 휘어졌는데
휘어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니까 안정감이 있으려면 가로 터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쓰고 싶어지는 심리가 반영이 되거든요. 땅은 안정감을 위해서 그리고 평탄한 거에서 길만 바꿔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비볐어요. 붓을 바르는 게 아니라 비비듯이 한 거는 거친 효과인데 땅이니까 딱딱하고 질감 처리의 효과를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요럴 때만 철기처럼 휘어지는 효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살짝 들어가는 부분 지금 처음부터 진하진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쏙 들어갔다 해서 너무 진해버리면 속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진함으로만 표현이 돼서 단순해지기도 하고 깝깝해 보인다겠죠? 자, 요럴 때 선을 살짝 써주는데 앞에 나올 때는 부드럽게 사라지기. 우리가 그림을 사진으로 보고 할 때 특히 오류 발생하는 게 앞에 있으니까 진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시선이 갈 수가 있어요. 사진은 사진이기 때문에 앞에가 강조되어 있고 그림을 할 때는 얘를 더 부각하려면 살며시 없어주는 게 얘한테 시선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꺾어짐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쫙 그리면 그것도 내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서 이제 너무 기역자로 꺾어지면 안 되겠지만 한번 터치를 꺾으란 얘기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고 중간에 꺾어지는 부분에다가 살짝 풀어서 색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다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눈에 익히시고 하다 보면 아 그럴 수 있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설명은 계속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강하게 했죠. 여기는 철기를 조금 더 또렷하게 표현하려고 꺾어지는 걸 표현하려고 제가 한 거고 여기서는 뒤로 갈수록 다시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봐요. 갑자기 뚝 떨어졌죠. 이게 의도치가 않은 부분이라서 그냥 조심해서 그거랑 어우러지게 만들면 된다 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건으로 찍거나 막 놀래가지고 휴지로 찍거나 이러는데 찔리시나요? 그러지 말자. 내 그림을 나한테 놀래키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세부 묘사 1원짜리 떼드릴게요. 혼자 박수 치고